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불기소가 확인이 됐네요. 역으로 때리면 이재명 때리기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인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8일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고 장 변호사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를 결정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거를 불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표 그 성남FC 사건을 넘길 수가 있어? 와, 참 이해가 안 가. 이 법 집행을 정권이 이렇게 진짜... 개판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거를 언론이 받아 써가지고 막 이걸 부안해동하고 막 키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네들 구린데가 너무 심한데다가 현재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포항 문제 해결 안 하고 순방까지 갔다 온다고 하니까 이제 언론들도 더 이상 필드를 못 칠 단계에 오지 않았나 싶어요. 못 치죠. 물론 검찰이 이걸 기소한다고 해서 뭐 기소야 지들 마음이니까 한다고 해서 이걸로 해서 어떠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행보를 막을 수 있는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만일에 당원당규 이 80조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놈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기소해가지고 이걸로 유죄를 받아낼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을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선거법에다 몰아가려고 그래요. 아니 그리고 이게 성남FC 이거 언제적 거야 도대체. 이거를 혐의 없음이 나왔는데 이걸 다시 해가지고 이걸 또 엮는다고? 이게 경기도지사 때도 아니에요. 성남시장 때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한참 지난 거거든요. 그리고 몇 번을 털었어 이거. 압수수색 엄청 많이 하고 지금 몇 년째예요 도대체. 이걸 또 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엮으려고 하는 진짜. 거는 자 선거 과정 중에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나는 상관없다 이거는 문제없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의혹을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이 선거법으로 엮어갖고 어떻게든 선거법으로 이거를 받아내고 싶은 겁니다. 실형을. 그 목적은 뭐냐? 선거 보존 비용과 선거 보존 비용,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지급했던 선거 보존 비용 470억인가요? 이거를 어떻게든 환수하는 조치를 때리기 위한 일종의 민주당 허물어뜨리기 전략으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참. 지금 얘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돈을 뺏으면 민주당한테 470억을 뺏으면 민주당이 망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민주당 470억 없어서 해체되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앞으로 국정활동 못하게 된대 라고 하는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470억. 그거 하겠다고 무리수를 쓰면 쓸수록 정부 여당에 대한 검찰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 깊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 해결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태풍이 또 온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이번엔 3개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3개 합쳐지면 흰남노는 되지도 못할 수준일걸? 흰남노는 스치고 맞았는데 말 그대로 부산 쪽으로 빠져 올라가다가 바깥으로 돌아 나왔던 뒷꼬랑지에 맞아갖고 이마만큼 지금 포항이 얻어 터진 건데 지금 그보다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앞에 두고 이재명 잡게 하겠다고 온 검찰이 거기 가서 올인을 하고 있느냐고.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면 김혜경 여사 그 뭐 법인카드 뭐 7만 얼마? 그것 때문에 뭐 120몇 군데를 압수수색했다잖아요. 아니 우리 세금이 그런 데 쓰이고 있어 지금. 2만 얼마, 7만 얼마 요걸로 쓰이고 있고 또 무슨 성남FC 이거 또 들쳐가지고 또 여기 또 하게 생겼어 또. 야, 엉망진창 엉망진창.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황의조한테 해외로 조사 나가야 되겠네요. 네. 그때 너 선수 생활할 때, 이재명 시장이 혹시 너한테, 두산 쪽에다가 사인볼 준다고 사인 받아간 적 없어? 그때 사인볼 사인한 적은 있는데 누구 주는지 모르. 이거 뇌물 경요 행위네. 응? 사인볼이랑 사인 유니폼 준 걸로 그 뇌물 처리해야 되겠네.
참. 너 어디까지 치사해질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지? 선수들 다 밥 먹으러 가서 나 그때 황희찬 선수 나 혼자 산다 보니까 그냥 밥 먹으러 가서 사인하던데 선수들 다 그럼 어디에 쓰였는지는 모르지만 본인들도 다 뇌물죄 엮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 연예인들 사진 걸어놓고 사인 걸어놓고 이거 했던데 거기서 밥 먹은 연예인 이거 반찬이라도 한 가지 더 받아 먹었으면 무조건 뇌물죄고요. 이제 심지어 이제 그 연예인 안 왔는데 그 사인 위조해가지고 걸어놨던 또 일부 주변 식상들 또 이것도 위변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기죄까지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에요. 경찰이 이렇게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이걸 맞췄는데 이러니까 경찰이 계속 치이는 거죠. 그리고 에라이, 진짜. 경찰 입장에서도 개노릇하기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던져주면 기소 결정은 검찰이 내리는 거니까 사실 하는 척만 하면 되잖아. 가서 뒤져본들 뭐가 나오겠어. 이때까지 얼마나 많이 뒤졌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자료들 역으로 뒤집어갖고 의견만 바꿔갖고 기소해주면 돼. 그러면 그거 기소해가지고 법리 싸움하는 거 검찰 일이거든. 검찰만 바보 되는 거예요. 거기 동원되는 검사들이 아니 씨 이거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일일이 하라고 지금 들어와. 지금 당장에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도 많은데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2015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아니 송작가 TV에서 7년 돼, 7년. 그 앵간이라 앵간이. 진숙이 언니한테 그냥 쓰레기라고 그랬다고. 주로 이 사람이 얘기했지만 그거 하나를 걸어갖고 허위사실 유포는 뺐어요. 근데 쓰레기라고 하는 게 모욕죄돼. 그래서 그 쓰레기 모욕죄 되는 걸로만 해갖고 우리를 걸었어. 그러니까 그럼 허위 사실은 아닌 거네. 그렇지. 우리가 종군 기자 아니라고는 안 했잖아. 그따위로 하는 게 뭐 종군 기자야. 가갖고 맨날 호텔방 하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잠깐만. 그때 경찰 조사 받았을 때는 자기가 전문 기자였다는 걸 증명하려고 기사를 엄청 복사해가지고 그거를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했는데. 근데 그건 날아갔다니까. 그건 없어지고. 그건 없어지고 쓰레기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모욕죄라고. 야, 그걸로 해갖고 지금 우리가 엮여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 야,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한가해? 한가하다 진짜. 아니 무슨 진짜? 와, 나 그거 몰라. 뭐 SS 들어간 쌍욕 쓰레기에도 SS는 들어가는구나. 나는 시래기라 그랬어요. 나 발음이 세서 그런 거고. 네, 아무튼 그 얘기했다고 모욕죄로 해갖고 우리를 남부지법 법원에다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주신 거야. 대단하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경찰 대단하다. 이렇게 되면 시국 제대로 된 시국 사범이나 제대로 된 정치 재벌들 뭐 해쳐먹고 훔쳐먹고 국가기관 틀어뜨린 사람 이런 건 누가 처리할 거냐고. 아이고. 막 깝깝한 짓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는 민심 오로지 지금 있는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뭘 기대해 봐야 될까요? 자, 일단 기초연금 자, 증액에 대한 65세 노인들한테 이거를 해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래야 어차피 사회가 돌아가니까 기초요금 증액과 지역화폐 예산 복원에 대한 추진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우선 입법과제로 거론하고 있는 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30에서 4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복지정책 확대에 대해서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현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영구 임대주택, 또 지역화폐, 청년 일자리 예산을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거를 입법권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기존에 지원되는 거는 법안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 정권이 법안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령으로 조지고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그래서 있어. 그거를 못하게끔만 막으면 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행령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이 우선하니 이 법을 지켜라라고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면 돼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쉬워지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 한 잔만 주세요. 성적을 들렀나 봐요. 한계가 왔나 보네. 큰일 났네. 네, 그만하시고. 자, 예산안 가운데서 영구 임대주택 지역화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언론들이 대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포털에 어제 포털에 상위권에 있었던 기사가 뭐냐면 영구 임대주택 주차장의 페라리 이거 뭔가 뭐 이런 기사들. 그러니까 영구 임대주택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실수요자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차원의 기사들을 상단에 노출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소용없었다. 지역화폐 해갖고 뭐 이득 본 거 없다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들을 낼 거고요. 청년들, 노인들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일 같은 것도 안 시키고 맨날 꽁초나 주라 그러고 그냥 소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쉽게 좀 더, 왜냐면 그냥 줘버리면, 이것도 사회심리학 나오네. 그냥 줘버리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나 거부감을 가지니까 최소한의 노동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뭐 그분들이 60 넘은 노인들이 일이 빠릿빠릿하고 막 보도블럭 깔고 뒤엎고 이런 거를 하시라고 공공근로를 시키겠냐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복원을 심각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거는 그닥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근데 지역화폐 예산은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엄청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점적으로. 대표적인 네. 정책 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은 그 인기가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들고 그 지역에서 다 쓰기 때문에 딴 데서 쓰는 것보다 지역 경제 발전이 훨씬 잘 되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버렸어. 이게 또 종이. 10%씩 예산으로 그것도 해주잖아요. 포인트를 추가로 주잖아요. 포인트도 주고. 예측을 하면. 그러면 전체적인 소비량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생활에 10% 이상 생활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거, 순기능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 서민위에서 복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신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뉴스에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이게 또 중앙일보잖아요. 중앙일보에서 뭐 단독이 나오는 거는 그래 알겠는데 제목이 이따위로 지어놨어. 민생으로 사법 리스크 돌파래.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털어버리려고 민생을 한다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사법 리스크가 커도 이거는 별 문제 안 된다니까. 리스크가 아니라고 일단. 그리고 중앙일보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 시켜갖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게 다 잘 돼서 민주당한테 470억을 뺏고 이재명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을 하고 뭐 어떻게 했다고 쳐보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모든 정치를 안 하고 대한민국에서 없는 사람이 되나? 지금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개혁을 하려는 국민의 열망들이 사라져? 민주당이 없으면 지금 있는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사라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그 어떤 거를 더해갖고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역풍으로 니들이 처맞는 꼴이 된단 말이야. 그 나는 이게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맞아요. 해보라는 거지. 어디까지 안타깝지도 않아. 어디까지 가나 해보자. 어디까지 가나 해보라고. 대신에 우리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경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 경정부가 놓치고 있는 거, KF21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포항제철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지금 있는 정부의 심각한 문제 같은 것들을 더 부각시키겠다는 거야. 그리고 뭐 사실은 이거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 62.7%. 저는 이걸로 끝났다고 봅니다. 특검이 필요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안 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특검을 막는다? 그럼 니들도 같이 벌 받아 이렇게 되는 거고, 특검을 했는데 김건희가 풀려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인데 못 풀려나갑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를 윤석열이 과감히 손절 쳐서 너 내일 감옥 가 이씨 그러고 내쫓아. 그래서 감옥을 보내.
그리고 막 구형을 막 15년 나중에 가면 해두더라고. 25년. 막 25년 이렇게 때리면서 구속을 시켜.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모든 거였으면- 걸 다 쳐받쳐서 자기의 있는 경정성이나 정치적 명예나 검사로서의 그동안 해왔던 업적을 다 포기하고라도 지켜야 될 사람은 김명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모질이 같은 것들이 손절을 못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정해져 있다. 예, 그 결론을 알고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여전히 봤잖아 우리 비슷한 거. 많이 해봤잖아. 예, 봤습니다. 예. 우리는 그 한 번 해보면 전문가잖아. 우리 국민들은 이미 탄핵 전문가예요. 물론 그때는 한 9년을 기다려서 했지만 이거는 뭐 1년도 안 아니 기다려. 기다려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대려 지금 쟤네들이 국짐 지지자들이 더 뒤집으려 그래. 아 맞아. 그 장재원이 이번에 부산에 플래카드 걸었는데 빨간색 뺀 거 아시죠? 아, 왜 이렇게 색깔에 집착해 걔들은? 저도 좀 지창하는 것 같은데 빨간색을 빼가지고 보라색인가로 했어요. 그게 떠가지고 장재원이 보라색 당을 하나 창당을 하려고 그러나?